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시작하고 거의 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계속 검색 유입을 지켜봤었고요. 블로그 개설하고 가장 낮은 지수로 포스팅한 지 단 3주 만에 방문자 200명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타지 않는 이상 구독자들만 보실 테니까 꼭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1월 18일에 두 번째 블로그를 개설했죠. 아마 이 시리즈를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혹시 시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1편부터 봐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낮은 블로그 지수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에 관련된 키워드들만 주로 찾았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블로그를 개설하고 주제를 건강으로 정하고 키워드를 찾는 건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이 있는 주제로 블로그 주제를 정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꾸준히 써줘야 되고 무엇보다 키워드를 계속 찾아야 하니까 당장의 성과가 없어도 묵묵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사업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는 키워드 찾는 쪽은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낫겠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일단 내 블로그 들어가셔서 통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 횟수부터 볼게요. 방문 횟수는 하루에 들어온 방문자 수를 말합니다. 네이버에서 날짜를 기준으로 15일치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11월 30일 기준으로 봐야지 처음 글 쓴 18일이 나올 거예요. 자, 보면은 제가 18일에 처음 글을 썼거든요. 그때 방문자 수가 2명입니다. 이건 왜 2명이냐면 제가 이때 봤는데 글 쓰고 몇 시간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마케팅 회사가 와서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색으로 잡힌 유입은 아니에요. 19일부터 유입이 잡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새로 글을 써서 그런지 이웃을 추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18일부터 꾸준히 정보성 글을 써줬고요. 검색량이 낮은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는 공개하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 두 번째 블로그는 아직 공개할 생각이 없는데요. 성장 과정을 보여드릴 거랑 계속 방문자 유입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좀 뻥튀기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22일부터는 점점 방문자 수가 느는 게 보이죠. 22일에 14명 들어왔는데 23일에 26명, 24일에 50명, 그러다가 28일에 드디어 100명을 넘게 됩니다. 글을 쓰고 11일 차에 방문자 100명을 돌파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다 기록해놨어요. 11월 19일에 글을 쓰고 처음 네이버 1페이지에 노출이 된 시점인데요. 뷰 검색으로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네이버를 검색해서 볼 때 나오는 글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확도와 연관성에 의해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뷰 탭으로 볼 때 최신 순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이건 꿀팁인데 맛집으로 검색하면 그냥 뷰 탭에서 보이는 글은 최적화된 블로그나 체험단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신 순으로 검색하면 내돈내산 후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지수 낮으신 분들이 진짜 기록용으로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음식점을 찾으실 때 음식명을 넣고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진짜 찐 후기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9일에 제 글을 누군가 봤길래 보니까 뷰 검색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로 유입이 들어왔어요. 본문에 있는 단어였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본문에 있는 단어로 들어왔단 말은 검색량이 적거든요. 이때도 한 번 누군가 클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일에 또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썼는데 통합 검색 PC, 모바일로 유입이 되었고요. 댓글은 이웃들이 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때 당시 이웃 작업을 하진 않았고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슬슬 감이 잡히기 시작했고
23일에 이렇게 통합 검색으로 방문자 유입의 40%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핸드폰에서 뭘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통합 검색 모바일로 유입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점점 1페이지에 노출이 되는 키워드도 생기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와 저기 뒤에 3, 4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작아도 1페이지에 노출되는 걸 먼저 노려보세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방문자가 늘어납니다. 저는 검색량이 당연히 정말 작은 것부터 썼고요. 이게 주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만큼을 쓰세요라고 지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댓글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주제에 따라 그리고 키워드에 따라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대답을 딱 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검색량이 10을 쓰시면 1페이지에 달 확률은 높겠는데요. 왜냐하면 10이 제일 낮은 검색량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검색량이니까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조회수가 없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량 10 정도는 사업 블로그가 아닌 개인 블로그는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방문자 수를 높여서 애드포스 수입도 받아야 되고 수익화도 이뤄야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글을 계속 쓰다가 어떤 대박 키워드라고 해야 되나? 황금 키워드를 찾았는데요. 이거는 노리고 썼긴 했지만 생각보다 유입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겨울이라 계절성 키워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걸로 방문자를 100명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위탁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 키워드를 찾는 일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블로그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20년도에 판매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그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은 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려면 그 제목으로 검색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검색량 대비 상품 수가 적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품을 올리려고 틈새 키워드를 엄청 찾았어요. 쉬는 날이 있을 땐 하루 종일 그 키워드만 찾으려고 했던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연습이 또 지금의 이렇게 블로그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상품을 판 적이 없는데 그러면 키워드를 못 찾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것도 꾸준한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이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와요.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문서수보다 찾는 키워드 검색량이 많으면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Where is 포스트 보시면 여기 모바일 검색량이랑 문서수 그리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서수의 비율이 또 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썼는데 1페이지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건 블로그 지수랑 뭐 여러 가지 네이버가 만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왜냐면 처음부터 이런 거 생각해서 글 쓰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검색량이 작은 거 위주로 쓰는 연습을 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약 2주 만에 블로그 방문자 100명을 만들고 그리고 12월 7일에 200명을 돌파합니다. 약 20일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3주 동안 계속 우상향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12월 6일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좀 방문자가 점프하는 날이 있잖아요. 한 2일에서 3일 정도에 요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찾은 그 키워드로 좀 많이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200명대에서 좀 낮아져서 100명대 후반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200명 넘다가 다시 100명 후반대로 보이는데 이거는 뭐 주말인 영향도 있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누락이에요. 이건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건강 블로그에서 이 키워드를 찾는 게 정말 좀 어려웠는데요. 처음엔 저도 그냥 경제 블로그처럼 이 정보성 글을 찾아서 쓰면 되겠지 하고 키워드를 찾아서 써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 지뢰밭이더라고요. 이 누락되는 글들이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 글을 쓰면서 한 4개 정도 생겼는데 포스팅을 계속 쌓아나가야지 방문자가 오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쓴 글이 누락이 되니까 방문자 수가 제자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누락이 되면 네이버에 검색 반영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볼게요. 블로그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를 새로 개설하고 하루에 매일 꾸준히 포스팅을 해줬는데요. 블로그 지수도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블로그 지수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가장 낮은 단계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블로그 그 이웃 10,000명 이벤트로 지수를 봐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새로 개설한 분 중에 저처럼 블로그 개설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지수가 저보다 한 단계 높은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포스팅마다 그 지수 오르는 기준이랑 그런 거는 다르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그 방문자를 높이기 위해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 계속 포스팅을 해줄 거고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써주면서 변화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처럼 새로 개설한 블로그, 지금 시작한 블로그라고 해도 이렇게 방문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